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3라는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겁니다. 또한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것입니다. 네, 마이닝이라는 것은 채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듯이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빅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은 프로그래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이론을 거치지 않고도 오렌지3를 이용한다면 유쾌하고 재밌게 데이터 마이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렌지3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마이닝에 필요한 표를 분석하는 기능과 시각화 기능,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까지 코드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래그 앤 드롭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렌지3 다운로드부터 함께 해봅시다. 네, 오렌지3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오렌지3를 검색하시면 orangedatamining.com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슬로건이 있죠. 데이터 마이닝, fruitful and fun, 유쾌하고 재밌게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 여기서 이 다운로드 오렌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윈도우 또는 맥 또는 리눅스 환경에 맞게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가장 최근 버전의 윈도우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3.30.2 오렌지 3입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짐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파일을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예 누르고 Agree, Next, Next를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아나콘다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나콘다 역시 Next, 그 다음 동의, 계속 Next를 이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나콘다가 설치되고 그 다음 오렌지3가 이어서 설치됩니다. 이 아나콘다는 이 오렌지3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스팸이나 뭐 유료로 결제하는 악성 코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이썬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나콘다가 설치된 후에 오렌지3가 마저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쉬 하게 될 경우 오렌지3가 자동적으로 실행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렌지3 설치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오렌지3로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이죠.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미래를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을 할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표를 사용할 겁니다. 표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라는 뜻은 마치 감옥에 죄수들을 한 명씩 가둬놓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옥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의 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된 가로, 세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표라고 하죠. 이렇게 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데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체계적인 표를 만들어서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그림들은 박스 플롯이라는 그래프와 산점도라는 그래프입니다. 표에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표로는 한눈에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상관관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를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작업 또한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이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미래에 맞게끔 현재 행동을 기계학습을 통해 기계에게 인간의 결정을 위임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모의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산시장에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철인 방어가 잘 팔리고 어떤 날은 남았습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횟감이기 때문에 손님이 얼마나 올지 가늠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회 먹방을 했을 때 판매량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오렌지3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자막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해당 시트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방대한 양이겠죠. 10,000줄, 10만 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방대한 데이터로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데이터로 할 것이고 이 먹방 유튜브의 조회수, 오픈 시간, 요일, 날짜 이 어떤 것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지는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 얻어내는 결과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오렌지3에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3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여러 아이콘들이 나열되어 있죠. 여기서 아이콘이 아니라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위젯이라고 하면 소형 장치 또는 부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부품화시켜서 하나하나 위젯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콘의 형태로요. 우리는 이것을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당겨서 놓는다. 드래그 앤 드롭 잡아 끌어서 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끌어다 놓고 여기에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파일 또는 URL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URL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구글 시트로 만들었던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 파일을 열어서 바탕화면에 위치하겠습니다. 다시 오렌지3로 돌아와서 자, 경로를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바탕화면 다운로드 받은 경로를 찾아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되었죠? 날짜는 여기 name, type, role, value가 있는데 여기 날짜는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네요. 시간이라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조회수는 numeric, 숫자죠. 그 다음 판매량도 숫자, numeric. 그 다음 오픈 시간은 데이터 타임. 자, 컴퓨터에서는 데이터 타임, 날짜와 시간, 이것을 데이터 타임이라는 유형, 타입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때 시간은 60초, 60분, 뭐 시간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숫자는 numeric이라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요일은 문자죠. 텍스트라고 데이터의 타입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3에 우리가 구글 시트로 만들어 놓았던 파일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자, 외부의 파일을 오렌지3에 입력했죠. 그 다음은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좌측에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2초 정도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오네요. View the data sheet
in a spreadsheet. 보여준다, view,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nput은 데이터를 받고, output은 select data,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드래그해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을 연결할 겁니다. 자, 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은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던 파일, 이 파일을 데이터 테이블이 출력해 주었죠. 잘리니까 좀 벌려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파일, 우리가 입력한 파일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파일과 데이터 테이블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야 파일을 읽어들여서 데이터 테이블이 출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과 선을 연결해 줌으로써 프로그래밍, 코딩을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시각적으로 나온 툴이라고 해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을 했죠. 이제는 입력을 한 값을 간단하게 처리해서 출력할 겁니다. 입력한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입력 과정 이후에 한번 처리한 후에 출력할 겁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여기 있는 위젯을 끌어다 쓸 수도 있지만 우클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select row라는 것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 select row를 파일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이 select rows를 처리하고 나서 출력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연결해 줍니다. 자, select rows란 말은 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행을 선택할 건데 우리가 이 원본 데이터에서 판매량이 52보다 낮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 가로와 세로 중에 가로를 나타냅니다. 이 가로, 이게 행이에요. 행. 이 행 중에서 52보다 낮은 것들만 뽑아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조건은 remove, 지워버리고 add condition,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여기 add condition,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판매량이 낮을 때, 미만일 때 is below 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52보다 낮은 상황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닫아주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 1을 확인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52보다 낮은 상황인 50과 51만 행을 추출했죠. 벌려주고요. 자, 이렇게 select rows, 선택한다. rows, 행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젯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행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터링이라고 하죠. 특정 기준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기능, 필터링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선 사이에 어떤 글씨가 생겼죠? 매칭 데이터 화살표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뭘까요? 자, select row에 처리가 된, 매칭된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는 매칭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에 테이블 그 다음 아래 테이블이 같은 값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50, 51 그 다음 아래 것도 50, 51 필터링 된 것들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매칭 데이터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링크. 자, 첫 번째는 매칭 데이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언매치드 데이터가 나오죠. 이 선을 없애주시고 언매치드 데이터와 연결하면
이렇게 이 처리 과정을 거친 것과 반대로 적용된 것, 거치고 남은 것, 이 처리 과정을 매칭 데이터 거쳤다. 그 다음 거친 후에 남은 잔여 데이터, 반대의 데이터다. 원을 출력해 보면 50과 51이 필터링 되었죠. 왜냐면 여기 필터링 조건이 판매량이 52 미만이니까요. is below, below가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unmatched로 바꾼 것을 출력해 보면 52, 53, 54. 처리하고 매칭된 것은 처리된 결과고 처리하고 나서 남은 잔여물들은 unmatched라고 세팅하면 출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선에 있는 글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치드는 처리한 결과, unmatched는 처리 안 된 나머지 잔여물 결과. 정정,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결과물. 매칭되는 것은 처리한 결과죠. 그 다음 반대, 참과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리했니? 응. 처리된 값 뭐야? 이렇게 보여주고 처리 안 됐니?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값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표라는 데이터는 데이터 셋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직군의 사람들은 표를 데이터 셋이라고도 합니다. 열은 표에서 세로를 나타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특성, 속성, 변수, 영어로는 feature, attribute, variable, field라고도 합니다. 열은 마치 기준의 역할을 하고 같은 열에 있으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같은 변수, 같은 필드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열에는 이렇게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행은 표에서 가로의 값을 나타냅니다. 각 최초의 열에 설정되어 있는 분류 기준, 주제에 맞게끔 값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은 그래서 개체, 인스턴스, 관측치, observed value, 그 다음 기록, 사례, 경우, 레코드나 example case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행과 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로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다시 오렌지 3로 넘어와서 이제는 select rows가 아니라 select column을 할 겁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여기 select columns가 있죠?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원본 파일과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세팅한 칼럼을 출력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것 또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칼럼 값도 지금 클릭해 보면 오픈 시간이란 게 나와 있죠. 이 오픈 시간이란 열, 이 칼럼 이것을 없애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더블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죠. 자, ignore 있습니다. hide 숨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정 ignore. 여기에 오픈 시간을 클릭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옮겨줬죠. 그 다음 종료하고 데이터 3를 확인해 보면 오픈 시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과 정정, 행과 로우즈, 행과 칼럼, 열, 행, 열을 값을 필터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새로운 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컬럼.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매량만 봤을 때는 매출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죠. 따라서 매출이라는 새로운 열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우클릭 하시고요. 열은 칼럼이라고도 하고 피처라고도 하죠.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피처 하면 피처 컨스트럭처가 있습니다. 피처 생성기, 열 생성기라는 뜻이죠. 이것을 select column이라고 연결해 줍니다. 작업을 계승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도 출력해 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 줄게요. 자, 그 다음 피처 컨스트럭처를 열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건데 이것의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건 숫자죠. 누메릭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름을 매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프레션에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기존 판매량과 연관지을 거기 때문에 셀렉트 피처 열을 선택합니다. 판매량 선택하고요. 수식으로 곱하기 우리가 회를 4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샌드 이렇게 하고 데이터 테이블 4를 띄워보겠습니다. 띄워보면 이렇게 연산된 값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처 컨스트럭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 곱한 값이 반영된 겁니다. 근데 숫자를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4만 원이란 의미의 만원 단위를 빼버리고 4만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샌드 하면 곱한 값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정확한 표를 위해서 매출액하고 괄호 열고 만원이라고 입력할게요. 다시 샌드 그러면 200만원, 204만원 이렇게 매출열, 매출 피처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화면이 항상 상단에 노출되게 하려면 뷰에 들어가서 Bring Widget to Front가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조 화면들이 항상 상단에 노출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위젯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화면에 배치해 주면 되겠죠. 2단계는 2단계끼리, 3단계는 3단계끼리.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델리트를 누르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오픈 시간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지우는 방법은 우클릭 누르고 셀렉트 칼럼이죠. 셀렉트 칼럼에 이 파일을 연결하고 다음 더블 클릭해서 오픈 시간을 여기 왼쪽으로 하이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옮겨주고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셀렉트 칼럼을 한 것을 시각화 할 겁니다. 박스플롯이라는 시각화 그래프로 볼 건데요. 검색어에다가 박스플롯이라고 검색하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박스플롯 위젯이 나옵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박스플롯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박스플롯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변동성에 대한 요약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박스플롯을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표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 데이터 집합의 범위와 중앙값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왼쪽 베리어블은 다른 말로 열과 같다고 했었죠. 자, 열에서 날짜열, 조회수열, 판매량 열 중에서 조회수열을 보면은 이 박스플롯의 가운데 정 가운데 값은 104입니다. 104, 이 노란색 막대기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104, 이 104가 이 모든 값의 중앙에 있는 값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중앙에 있죠.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100부터 108까지 데이터가 있었죠. 자,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박스플롯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 또한 평균과 중앙값을 확인할 수 있고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나열하고 그 위치에서 위치상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이 중앙값입니다. 평균값은 모든 데이터를 더해서
데이터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자, 3명이 수학이 50점, 70점, 그 다음 60점이라면 50 더하기 70 더하기 60 나누기 3 해서 평균도 60이겠죠. 이렇게 중앙값은 이 전체 데이터, 각 행별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 행별로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고, 크기가 가장 가운데인 값, 그 다음 평균값은 모든 데이터를 더해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 자, 요일이 있고 날짜가 있고 먹방 유튜버 조회수가 있고 판매량이 있습니다. 보면은 먹방 유튜브 조회수와 판매량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량이 올라갔죠. 더 눈치가 빠른 분들은 판매량이 먹방 조회수의 절반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과 50, 102와 51 이렇게 판매량에 곱하기 2를 하면 먹방 유튜버의 조회수가 나왔죠. 이렇게 각 열별로, 각 베리어블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을 열고, 자, 우리는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열인가, 또는 이 판매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화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산점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카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우클릭 누르시고요. S, C 라고 검색하면 스카터 플롯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면 위젯을 쉽게 찾고 만들 수 있죠. 자, 파일과 연결해 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테이블도 열어주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자, 산점도를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현재는 날짜와 조회수가 잡혀 있는데 이를 수정해서 날짜를 판매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먹방 유튜버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판매량도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네요. 우리는 연습 데이터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 이 점이 가운데에 몰려 있다면 이 Y축에 있는 열이 이 X축에 있는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운데에 모여 있다면, 또는 이렇게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만 동떨어져 있다면 이상한 값이다, 이상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뭔가 이상한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과 열의 관계를 산점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낸 결과는 판매량과 먹방 유튜버의 조회수는 비례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들끼리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죠. 자, 만약에 판매량이 아닌 오픈 시간으로 한다면 데이터가 여기 뜬금없게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선형적인 것 같더니 값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오픈 시간과 영향이 없구나,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날짜도 전혀 생뚱맞은 관계가 있죠. 자, 따라서 판매량과 먹방 유튜버 조회수가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왼쪽의 옵션들은 가이드라인 또는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사용하실 때 옵션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알아낸 것은 먹방 유튜버 조회수와 판매량은 영향이 있다, 상관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회를 먹어야겠다 해서 회 판매량이 올랐다는 시나리오죠. 먹방 유튜버 조회수는 판매량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먹방 유튜버 조회수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판매량이 올랐다고 해서 조회수가 오르진 않을 겁니다. 선행적인 요소로 조회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는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지만 판매량은 조회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회수가 원인이 되고 판매량은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상관관계이면서도 그 내부에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서 서로 상관관계이고 인과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회수는 독립변수, 판매량은 종속변수입니다. 자, 산점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선을 그려서 먹방 유튜버 조회수가 판매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조회수가 102만 회면 판매량은 51개. 그 다음 조회수가 106이면 판매량은 53. 이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y는 ex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방 유튜브의 조회수만 알면 판매량을 예상하고 미리 도매해서 방어나 생선을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오로지 데이터만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y는 ex, 먹방 유튜버 조회수가 판매량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극단적인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y는 ex라는 딱 떨어지는 값이 나왔지만 우리가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베리어블, 이 픽처의 관계들을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 뽑아 보면은 여러 다양한 공식과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식을 탐구하고 그 공식의 정확도와 신빙성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더 방대해야겠죠. 또한 스카터 플롯이 나타내는 X축과 Y축이 아니라 계절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제철에 맞는 해산물 이런 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다음 옆집에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블로그, 내 인스타에 트러글이 올라온다든지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변수, 베리어블, 다양한 열들이 있겠죠. 이것들까지 반영하려면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공식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연산을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이 아닌 기계의 힘을 빌려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직접 기계가 계산하도록 기계에게 맡길 겁니다. 이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간단한 머신러닝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지도학습, 회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역할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롤이 있었죠. 롤. 자,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갖게 되는 것들이 다른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신러닝을 제어할 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스킵은 분석 작업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킵하겠다. 그 다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 분석 작업에서 사용되진 않지만 정보성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텍스트 타입이죠.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들은 수학적인 연산이 불가능하지만 스킵 또는 메타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2가지. 뉴메릭 같은 경우에는 4가지였죠. 하지만 텍스트 타입은 2가지입니다. 메타, 정보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남겨놓는 것, 또는 스킵, 생략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 분석할 때는 요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일을 스킵하고, 날짜는 데이트 타임이긴 하지만 연산에 쓰지 않기 때문에 메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플라이 하게 될 경우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요일이 스킵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날짜는 메타기 때문에 흑 색깔, 진흙 색깔 같죠? 이렇게 진흙 색깔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2개의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먹방 유튜브 조회수가 피처이고 판매량은 타겟입니다.
우리는 판매량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매량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판매량을 타겟으로 두고요. 이걸 다른 말로 종속 변수를 판매량으로 두겠다. 타겟, 종속 변수, 결과 이것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먹방 유튜브 조회수를 원인, 독립 변수, 피처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오픈 시간은 스킵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적용하면은 이렇게 반영되어서 색깔이 반영되었죠. 메타는 진흙 색깔, 판매량, 타겟은 그레이 색깔, 그 다음 조회수는 흰 색깔. 자, 독립 변수인 조회수, 종속 변수인 판매량, 그 다음 메타데이터인 날짜.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겟과 피처를 설정했죠. 판매량은 구하고자 하는 타겟이고, 이 구하는데 사용되는 요소 조회수, 독립 변수가 있죠.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용해서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면 이 머신러닝이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면은, 자,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판매량을 예측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선형 구조일 겁니다. 산점도의 그래프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선형, 영어로는 리니어를 구한다고 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 모델 중에 여기 좌측 모델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젯들이 있죠. 자, 이 위젯 중에 다양합니다.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 중에 우리는 선형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구할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다시피, 자, X축, Y축으로 선을 구하는 모델이죠. 여기에 이 파일, 선을 이어 붙이면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할 겁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여기 데이터 테이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를 대조해서 선형 회귀라는 만들어진 방법을 통해서 오렌지3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벌써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끌어와서 더블 클릭, 그 다음 바탕화면에 사본이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데이터 테이블 갖다 놓고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은 날짜에 따른 유튜브 조회수만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고요. 이 유튜브 조회수, 날짜에 따른 유튜브 조회수만을 가지고 판매량을 예측할 겁니다. 예측할 거기 때문에 Evaluate에 들어가서 Prediction, 예측을 가지고 옵니다. 예측에 사용될 모델을 연결해 줍니다. 예측에 사용될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예측에 사용될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린 이미 연관성을 산점도를 통해서 구했고 모델을 구축하는데,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썼죠. 이것을 예측하는데 쓰겠다 해서 연결을 해주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앞으로 예측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연결해 준 겁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파일을 들어가서 날짜 스킵해 줘야겠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메타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 조회수를 피처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타겟이 아니라 피처로 두는 겁니다. 어플라이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 이 프레딕션 예언한 것을 데이터 테이블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인공지능 모델이 이러한 답을 생성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에 따라서 판매량을 타겟, 즉 판매량이 타겟이었죠. 타겟을 이렇게 자동으로 머신러닝이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값을 만들어 준 거죠. 자, 우리가 구축한 머신러닝 모델이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했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큰 일을 해낸 겁니다. 물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과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어서 방대한 데이터,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의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선형회귀라는 모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